안녕하세요. 공덕마을 탐방대장 이덕기입니다. 공덕동의 역사가 묻어있는 둘레길 코스 걷다 보니 공덕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덕마을 탐방 해설사들이 들려주는 공덕마을 랜선 여행을 함께 떠나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현중학교 2학년 손유신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 있는 만리 배소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덕동은 높은 곳이 많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만리 배소지는 1956년 아현동과 중구 중림동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지대가 높은 아현동 일대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만들어 집집마다 급수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배수지란 정수된 물을 저장해두고 여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하여 만든 시설입니다. 적절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은 곳을 설치합니다. 요즘 아파트의 물탱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여 년이나 담장과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던 배수지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 아현동 일대의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맑은 날이면 서대문 안산과 인왕산까지 볼 수 있고 밤에는 남산 서울타워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만리 배소지 공원은 공덕동과 아현동, 중구 중림동과 용산구 청파동 주민들이 산책하는 마을 공원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계단과 경사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친환경 나무 계단으로 개선되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산책하는 주민들도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는 배드민턴을 치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이고 동네 아이들도 편안하게 와서 놀 수 있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일라이를 타며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마포대교를 지나 공덕동 로터리를 거쳐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귀빌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빈들이 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환경 정비 차원으로 환영길 주변에 낡은 판잣집을 연립 형태로 새로 짓고 카터 연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 일행을 태운 리무진, 보도진에 탄 무게차 2대, 그 뒤를 따르는 모터사이클이 귀빌로를 지나 청와대까지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당시 환영 인파가 귀빌로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배수지 아래쪽은 귀빌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 개발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저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만리 배수지와 주변에 얽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공덕동으로 놀러오세요. 공덕 만리 해설사 손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 니콜라스 대성당 해설을 맡은 아현중학교 유동학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덕동에는 대머리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그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단! 바로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입니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된 유서가 깊은 곳이고 서울에 유일하게 있는 정교회 성당입니다. 한국 정교회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러시아 정교회에서 보낸 크리산토스 신부가 첫 성찬 예배를 하면서 한국 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3년 고종이 정동부지에 성당을 신축할 땅을 하사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정교회 인사들이 한국을 떠나게 되었고 러시아 혁명까지 일어나서 러시아 정교회가 한국 정교회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한 그리스 종군 신부들에 의해서 한국 정교회는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968년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이 많아져서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예전에는 멀리서도 아주 잘 보였어요. 성당 지붕에 돔이 있는데요. 그리스 십자 모양의 평면 위에 돔을 얹은 비잔티움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둥근 모양의 돔 때문에 오랫동안 대머리교회라고 불렀어요. 성당 입구 옆에는 종탑이 있는데요. 둥근 돔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종들이 있는 것이 정교회의 특징이라네요. 코로나로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화려하고 웅장한 이콘이라는 성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화를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알리려는 것이었어요.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는 해마다 세계 음식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축제 기간에 꼭 방문해보세요. 성 니콜라스 대성당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덕만리 해설사 유동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현중학교 2학년 이성민입니다. 지금 이 길을 송기정로라고 부르는데요. 84년 전 올림픽 출전 당시 송기정이 다녔던 양정고보가 이 동네에 있었어요. 학교가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송기전 체육공원이 생겼습니다. 이후 도로명이 바뀌면서 송기정로가 되었습니다. 송기정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고 국민 덕분이라며 손사래를 쳤던 일화가 전해오는 곳입니다. 우리 동네는 오래된 골목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촬영 장소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 촬영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송기정로 32길 돼지슈퍼와 송기정로 6길 기택동네 계단입니다. 영화 속 기택네 집 앞에 있는 우리 슈퍼는 기우가 친구로부터 고액 과외 제안을 받게 되는 장소였죠. 기정이 가정부를 내보내기 위해 복숭아를 훔치는 슈퍼였고 실제로는 돼지쌀 슈퍼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곳입니다. 독특한 이름보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슈퍼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익숙하고 평범한 우리 동네를 표현하고자 하는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영화 촬영 때는 아이스크림 박스를 없애고 그 자리에 파라솔을 배치했습니다. 일명 기택동네 계단은 영화 속 기우가 터널을 지나 기택의 동네에 다다라서 잠시 서서 생각에 빠지는 계단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사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아카데미 사관왕 등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은 역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명작입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제가 영화 감독이 꿈이라면 아마 봉준호 감독님을 제 멘토로 삼고 싶을 겁니다. 이상으로 궁덕만리 해설사 이성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희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곽동규입니다. 저는 공덕동에 있는 한겨레 신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마포구 공덕동 효창목길 6에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 사옥은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을 모티브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킨 민중의 힘을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듬해 창간된 한겨레의 언론 자유의 의지와 결부시키듯 합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예전에 태화 고무 공장이 있었던 자리로 이곳에서 고무신과 말표 고무장갑을 생산했다고 하네요. 한겨레 사옥을 설계한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저항의 건축가로 불리는 조건현 건축가이십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값싼 시멘트 뿜칠, 슬레이트 지붕에 칠하는 페인트 등이 건물 공법과 재료로 선택되었어요. 한겨레 건물 중심부는 사람이 두 팔로 세상을 감싸는 형상으로 곡선 모양입니다. 하지만 건물 앞쪽에는 매끈한 직선의 뼈대가 세워져 있어요. 솟아오른 탑은 좋은 글을 쓰자 라는 한겨레의 의지를 펜으로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건현 건축가께서는 한겨레가 여느 신문과는 탄생부터 다르며 그런 한겨레에 입사한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은 여느 월급쟁이의 사무실과는 달라야 한다고 여겼으며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한결의 창간 정신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옥은 1991년 한국의 10대 건축물의 하나로 뽑히는 등 건축사적 가치를 두루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초록색이었던 기둥이 종종 도색이 바뀌면서 지금은 붉은색 계열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덕만리 해설사 곽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덕마을 탐방 해설사들의 이야기 정말 재밌네요. 그럼 걷다 보니 공덕만리 2편에서 다시 만나요.